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팀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피고 성공 사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 정말 이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원고 배우자의 말을 철떡같이 믿었던 저희 의뢰인이었는데요. 한번 팀장님께서 사건 설명 주시죠. 네, 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30대 남성입니다. 피고는 2018년 말에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나이트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혼인 피고는 그곳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자신을 소개할 때 현재 남자친구가 없는 솔로라고 소개했고,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였기에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피고는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여 여러 차례 구애를 하였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연인으로 지낸 지 3달 정도 되었을 때 피고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원고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땡땡땡의 배우자라고 밝혔고,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유부녀인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한 뒤 바로 원고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1년 뒤 어느 날 피고에게 원고 배우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남편과 이혼을 했다며 안부를 물었고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원고 배우자는 피고에게 이혼 서류를 보여주며 자신이 이혼한 것이 확실하니 다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혼 서류를 확인하고 원고 배우자를 다시 한번 믿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배우자가 한 말은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원고 배우자는 당시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았고 이혼 준비 중이었으며 또다시 피고를 속인 겁니다. 그러다가 피고와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실제로 원고 배우자는 원고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한편 피고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였는데 피고는 종종 자신의 여자친구라며 SNS에 원고 배우자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우연히 보게 된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과 이혼 전에 피고와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전에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피고의 SNS 사진을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수행했던 사건이었고요. 재판부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피고 입장에서 원고 배우자가 유부녀인지 몰랐다 또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라고 했을 때 재판부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어디서 어떻게 만났냐라는 거거든요. 그 회사에서 몇 년 동안 같이 지내다가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유부남 유부녀인 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술자리에서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모르고 만나다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녀인 것을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고 알게 됩니다. 그 뒤엔 당연히 헤어졌죠. 헤어졌다가 다시 한참 뒤에, 지금 한 1년 뒤에 어느 날 연락이 와서 나 이혼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고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런데 진짜 또 소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다 인정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아니다, 우리 열심히 싸워보자. 그래서 소송도 굉장히 길게 갔죠. 한 1년도 넘게 갔을 겁니다. 처음에 이제 알게 된 이후, 그리고 안 만났던 기간, 그리고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또 만나게 됐던 기간, 이걸 정확하게 특정을 해서 우리가 증거도 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증거로는 원고 배우자, 즉 이제 원고에 있어서는 유책 배우자, 그 여성이 우리를 속였던 그런 대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에. 그거를 정리해서 다 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가 우리가 상간소장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집에 가니까 저와 같이 살고 있던 우리 엄마가 받아놓은 거야. 동거인으로서. 동거인의 입장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딱 받자마자 바로 원고 배우자한테 연락을 했던 것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제출을 하니까 재판장님께서 이거는 너무나 조금 좀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다,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고 피고가 몰랐음을 좀 입증할 증거가 된다, 원고가 의견을 내라, 이런 식으로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 재판부는 피고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줬고요. 우리가 원고 배우자를 증인 신청하겠다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라라고 했었고, 그리고 어떤 걸 저희가 조금 정리를 했었냐면은 SNS에 그거 우리가 올렸던 사진들이라든지 기재 내용 이런 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냈었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그 원고 소송 대리인도 이걸 좀 더 부각해서 제출을 해줬어요. 재판부한테. 피고가 이렇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 버젓이 자신의 배우자와 이렇게 불륜 행위를 하는 것을 자기 SNS까지 올렸더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 우리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내가 정말 유부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원고랑 이혼을 아직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면은 이런 식으로 SNS 올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재판부는 우리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1,000만 원의 하용구 결정이 나왔거든요. 저는 너무나 기각 사건이 확실했다라고 자신을 했기 때문에 이의를 했습니다. 이의를 했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렸는데 너무나 다행이게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기각, 즉 원고 패 판결을 내렸고요. 정말 딱 정확하게 써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 서면에 딱 기재했던 내용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 피고가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그 원고 배우자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다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피고의 SNS에 올릴 리가 없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상간접 수장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나 이랬을 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다 지우는 경우가 많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렸던 SNS 자료 같은 것도 다 탈퇴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뭔가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소장을 받거나 이랬을 때 즉시 변호사를 찾아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 변호사 중에서는 서초동에 있는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를 찾아주시면은 네.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영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